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그동안 3, 4일 정도 걸렸는데 이제 서너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시약이 오늘부터 전국의 선별검사소에 공급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더 많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오미크론 감염 사례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곳 선별검사소의 하루 검사자 수는 1,600여 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려면 최대 3일에서 4일 정도의 전장 유전체 분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서너 시간 안에 판별할 수 있는 새 PCR 시약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4시간 이내로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오미크론 확진자의 여부가 빠르게 이제 캐치가 되니까 좀 더 역학조사를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오미크론뿐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까지 5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는 시약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정부는 새 시약으로 오미크론 접촉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를 모두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감염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변이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확인된 사례가 늘어날 수 있겠죠.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만에 67명이 추가돼 누적 62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는 5,037명으로 어제보다 371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1,145명으로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부는 한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이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당장은 어렵지만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를 서서히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빠른 감염력과는 달리 가벼운 증세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약화시킬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 그다음에 중증 예방 효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바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지나친 기대를 갖는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건 오미크론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종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시 중단된 일상 회복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 거리두기와 일상 회복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보편적 규제보다는 중환자와 사망자 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과 백신 접종률 등을 평가해 내년 1분기 중 새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시행 중인 방역 패스도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풀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는 좀 더 현저하게 떨어져야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치를 내일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은 4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9시나 10시로 제한한 현행 조치를 2, 3주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연장을 두고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만으로 12살 되는 초등학교 5학년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접종 예약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도 한 달 정도 늦출 예정입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3주 전 50%에 그쳤던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2차 접종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명 빼고는 거의 다 맞았을걸요. 안 맞았을 때보다는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 거니까. 내년 1월부터 만 12세가 되는 초등학교 5학년생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생 중에서도 생일이 지난 경우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은 1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대부분 미접종자군에서 유증증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감염 예방과 유증증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또 현재 만 17세인 고2 학생들도 18세가 되는 내년부터는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한 달 정도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일부 학부모와 학원단체의 반발 속에 정부가 조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그리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 계속 조율 중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백신 접종을 하는 2010년생에 대해서는 생일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16살 청소년이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번지면서 전 세계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연일 새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 워싱턴 DC가 확산의 진원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의 증가세를 쓰나미로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광장. 새해맞이 행사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또 한쪽에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전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은 43만 1000건으로 이틀 연속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공식 통계로 쓰이는 7일 평균 수치로도 하루 평균 27만 7천 명이 신규 감염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급증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인구 70만 명의 도시에서 하루 신규 확진이 2천 명이 넘으면서 오미크론 쓰나미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We wanted to go to the National History Museum and we came there and we saw the line and we actually didn't go. Yeah, because it's not safe. 워싱턴 DC에는 새해를 수도에서 맞으려는 관광객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자 일부 박물관들이 문을 닫기로 하는 등 폐쇄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포함해 4곳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장기 휴장한 데 이어 처음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작년 대유행 당시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중남미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m highly concerned that Omicron, being more transmissible,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as Delta, is leading to a tsunami of cases. 12월 31일은 중국이 우한의 바이러스 사례를 처음 보고한 날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는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